돈이 좋긴 좋다? 명품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암 한 번 더 걸리면 차도 뽑겠어. 옆에 선 중년 여성도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오빠 덕에 호강한다, 호강해. 근처에서는 한 남자가 리조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마치 이 모든 게 자신의 능력인 양 당당했죠. 이번 여행은 다들 제대로 즐기자고.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아니,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여행이 곧 끝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참혹할지도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하와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죠. 병원 침대 위에 누워서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서은주는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암 2기 판정을 받은 지 석 달째였죠. 항암 치료로 인해 몸은 날로 야위어갔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라곤 했죠. 약을 삼키자마자 속에서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은주는 천천히 물을 마시며 구역질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때였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 강태준이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냄새야?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냄새? 이거, 뭐랄까, 이상한 냄새가 나. 죽은 사람 냄새 같은데? 암 치료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죽은 사람 냄새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미안해. 내가 씻을게. 은주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한술 더 떴죠. 아니,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나는 것 같은데. 어머니도 요새 그러시더라고. 은주가 지나가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시어머니 육말순까지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태주는 그제야 만족한 듯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죽은 사람 냄새. 그게 지금 남편이 아픈 아내한테 할 말이었을까요? 걱정이나 위로는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하다는 표현뿐이었죠. 은주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은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야윈 얼굴, 빠진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하지만 그게 냄새를 운운할 이유가 될까요? 은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요. 환자가 아니라 짐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치료비 들어가는 골칫거리. 빨리 나아서 집안일이나 하길 바라는 존재.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요. 은주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병원 진료에 남편은 한 번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말만 반복했죠. 시어머니는 문병도 오지 않았어요. 시누이 강미라는 전화 한 통 없었고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나? 은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부터는 모든 걸 숨기겠다고요. 사실 은주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모르는 비밀이요. 은주는 젊은 시절부터 미국 주식을 공부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의 지분도 가지고 있었죠. 그 자산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불어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의 성향을 알았으니까요.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면요, 틀림없이 더 큰 착취가 시작될 겁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난 더욱 철저히 숨을 거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죽은 사람 냄새라고요? 좋아요. 그럼 정말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있어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떨지는 당신들이 곧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책장 뒤편에 숨겨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었죠. 안에는 서류 몇 장과 USB, 그리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공장이었어요. 하지만 성실함과 기술력으로 조금씩 키워나가셨죠. 그러던 중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셨고 은주에게 지분 일부를 물려주셨어요. 은주야, 이건 내 몫이다. 아빠가 평생 모은 거니까 잘 지켜라. 그때는 어렸던 은주였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지분은 은주 명의 그대로였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주식 평가서였죠.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지분 가치도 상당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은주는 미국 주식 투자도 해왔어요. 결혼 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공부했던 분야였죠.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쌓였습니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걸 일찍 알아봤거든요. 은주는 꾸준히 공부하며 투자했고 그 결과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금 은주가 가진 자산을 합치면요,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수십억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장은 은주만 아는 인터넷 은행 계좌였고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였죠. 결혼 후 은주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편 벌이에 의지하는 평범한 아내였어요.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은주는 친정도 별로고 돈도 없어. 우리 아들한테 얹혀 사는 거지 뭐. 시어머니가 하던 말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굳이 바로잡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제 남편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죽은 사람 냄새,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의 재산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태중과 시댁은 그 돈을 노릴 겁니다. 당연히 가족 돈이지. 같이 써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빼앗으려 들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노골적일 수도 있었죠. 은주가 암으로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자동으로 배우자인 태준에게 넘어갈 테니까요. 절대 안 돼. 은주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확실히 채웠죠. 이제부터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병원 치료도 건강보험 범위 내에서만 받는 척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 보여야 했거든요. 실제로는 최고급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지금은 약한 모습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방심하니까요. 은주는 서재를 나와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운 사람의 눈빛이었죠.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단단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간암 2기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의사는 말했죠. 수술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가족분들과 잘 상의하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 수술 잘 받아. 난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 남편 태준의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순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나이도 있고 병원 분위기 싫어하잖아. 은주 혼자 잘할 수 있을 거야. 신우이 강미라는 아예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국 은주는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취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네, 사정이 있어서요.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래도 수술인데 한 명쯤은 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곧 마취가 시작됐어요. 은주의 의식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렸어요. 다행히 성공적이었죠. 은주가 깨어난 건 회복실에서였습니다. 몸이 무겁고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쉬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은주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몇 시간 후 은주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물과 간단한 식사를 가져다 줬죠. 가족분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괜찮아요. 바쁘실 거예요.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걸 돌려준 거였죠. 은주는 힘겹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하나는 보험회사였습니다. 진단금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깜빡였어요. 진단금? 내가 청구한 적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보험은 가입해둔 게 있었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은주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배우자분께서 이미 청구하셨는데요? 네. 며칠 전에 서류 접수하셔서 오늘 아침에 입금 완료됐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가 입금됐나요? 7억 원입니다. 7억. 은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으셔서요. 은주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수익자 지정? 그건 결혼 초기에 남편이 부탁했던 거였어요. 만약을 위해서 서로 수익자로 해두자.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동의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요.
은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수술 끝났어. 그래. 잘 됐네.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말인데. 그거 내가 처리했어. 병원비도 나가고 할 게 많잖아. 7억이나 되는데 그걸 혼자 처리했어? 왜 문제라도 있어? 우리 부부잖아. 당연한 거 아냐? 태준의 말투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은주가 이상하게 구는 것처럼 말했죠. 지금 어디야? 회사. 그런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 소리 같은 거였죠. 은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기 무슨 소리 안 나? 아니,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은주야, 나 회의 들어가야 돼. 나중에 병문안 갈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사라면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고요? 은주는 SNS를 열어봤습니다. 신우이 강미라의 계정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은주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하와이 해변 사진, 시어머니, 신우이, 그리고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업로드 시간은 오늘 오후. 은주가 수술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여행, 하와이, 힐링, 행복. 은주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팠어요. 몸이 아닌 마음이 말이죠. 남편은 아내가 수술받는 날 7억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들과 하와이로 떠났어요. 아내는 홀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말이죠. 은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결심이었죠. 좋아. 이제 끝까지 가보자. 은주는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은주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핸드폰을 응시했습니다. SNS 속 하와이 사진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웃고 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즐기고 있겠죠. 은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현우. 은주의 대학 동창이자 변호사였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반가웠어요. 현우야, 지금 시간 괜찮아? 응, 말해봐.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은주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 받은 것, 보험금이 빠져나간 것, 그리고 남편이 지금 하와이에 있다는 것까지요.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쳤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은주야, 지금 바로 조치 취해야 해. 그 돈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어. 아니.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돈은 나중 문제야. 지금은 다른 게 먼저야. 뭔데? 카드 정지시켜줘. 태준이 쓰는 카드 전부. 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법인카드? 응. 그리고 가족카드도. 사실 은주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의 자문 역할을 명목상 맡고 있었죠. 실제로는 투자자 겸 지분 보유자였지만요. 태준이 사용하는 법인카드가 바로 그 회사 명이었습니다. 은주가 만들어준 거였어요. 회사 일도 하는데 카드 있으면 편하잖아. 그렇게 말하며 태준에게 카드를 쥐어줬었죠. 태준은 좋아했습니다. 법인카드라는 게 한도도 높고 편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한테도 가족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물론 모두 은주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것들이었죠.
하지만 태준과 시댁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태준이 능력이 있어서 회사 카드를 쓴다고만 생각했어요. 정지 요청서 내면 돼? 응. 내일 아침에 처리해줘. 그리고 연결된 계좌도 전부 동결. 알았어. 근데 은주야, 너 괜찮아? 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현우야. 전화를 끊고 은주는 다시 누웠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우는 약속대로 모든 조치를 취했죠. 태준 명의로 된 법인카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쓰던 가족카드, 모두 정지됐습니다. 연결된 계좌도 동결됐어요. 그리고 그 시각 하와이에서는요. 태준 일행이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유명한 데래.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다던데. 시어머니 윤말순이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껏 주문하세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태준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7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오빠 최고. 나도 랍스터 먹을래. 시누이 강미라도 신이 났죠.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됐죠. 태준은 자신 있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갔어요. 잠시 후 다시 돌아왔죠.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승인이 안 되네요. 네, 그럴 리가요. 다시 해보세요. 태준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시도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죠. 역시 안 됩니다.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태준은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이걸로 해보세요. 하지만 그 카드도 거절당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상하네. 한도 문제는 아닐 텐데.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준아, 뭐가 문제야? 잠깐만요, 어머니. 확인해 볼게요. 태준은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죠. 고객님, 해당 카드는 현재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요? 왜요? 카드 소유주 요청으로 정지됐습니다. 소유주? 그게 저잖아요. 아닙니다. 카드 명의는 고객님이시지만 계좌 소유주는 따로 계십니다. 태준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누구요? 서은주 씨입니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주라고요? 태준아, 왜 그래? 카드 왜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태준은 다른 카드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죠. 전부 정지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레스토랑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손님, 결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잠깐만요. 지금 확인 중이니까. 태준은 다급하게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부재 중이었죠. 야, 빨리 해결 못해? 창피하게. 시누이 강미라가 짜증을 냈습니다. 결국 태준은 현금으로 계산해야 했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털어서요. 레스토랑을 나오는 세 사람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태준아? 모르겠어요, 어머니. 은주가 뭔가 한 것 같은데. 은주가? 그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태준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준 일행은 호텔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죠. 오빠, 어제 그게 진짜 뭐였어? 카드가 왜 다 안 된 거야?
신우이 강미라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태주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은주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병원에 있으니까 못 받는 거 아냐? 시어머니 육말순이 거들었죠. 그래도 이상해요. 카드가 전부 정지될 이유가 없는데. 태주는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오늘 일정이나 소화하자. 카드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고. 태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죠. 일행은 렌터카를 빌려 관광을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야자수가 늘어선 도로를 달렸어요. 겉으로는 여행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 3잔이랑 샌드위치 주세요. 태준이 주문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죠. 하지만 역시나였어요. 죄송합니다. 카드가 승인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해볼게요. 태주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거절당했죠. 결국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지갑 속 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현금 얼마나 가져왔어?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조금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태준도 걱정이었습니다. 가져온 현금은 많지 않았거든요. 카드를 쓸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일행은 체크아웃 날짜를 확인했어요. 내일이었죠. 내일 체크아웃하고 다른 호텔로 옮기는 거지?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태주는 예약 확인 메일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예약이 취소됐어. 뭐? 다음 호텔 예약이 취소됐다고. 카드 결제가 안 돼서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어디서 자는데? 지금 다시 예약해 볼게요. 태주는 서둘러 다른 호텔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예약하려면 카드 결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카드가 막혀 있었어요. 현금으로는 안 되나? 여기는 카드 결제만 받는데요. 태주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됐죠. 일행은 짐을 들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다른 호텔 예약했어? 아직 못했어요. 뭐? 그럼 우리 어디 가? 신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3사람은 짐을 끌고 거리로 나왔어요. 하와이의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죠. 일단 카페에서 앉아서 생각하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주문도 해야 하고 돈은 계속 나가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일행은 여전히 갈 곳이 없었어요. 해변 벤치에 앉아 있었죠. 태준아, 이거 대체 뭐야? 우리 노숙자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은주한테 연락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익십만 될 뿐이었죠. 신우이 강미라가 짜증을 냈어요.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카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 카드가 갑자기 막힌 건데. 그러니까 은주한테 잘하지 그랬어. 3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초반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일행은 결국 해변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죠. 명품 가방을 든 채 벤치에서 자는 모습이 우스웠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요. 태주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아름다운 하와이 밤하늘이었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은주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하고 순한 아내가 이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카드가 전부 막힌 것도 이상했고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카드 소유주가 은주라는 사실이 제일 이상했습니다. 내가 은주를 너무 몰랐던 건가? 태주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주였어요. 태주는 황급히 문자를 열어봤죠.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퇴원 준비 중이에요. 하와이 날씨 좋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자가 태준에게는 소름 끼쳤어요. 은주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일부러 이러고 있다는 거였죠.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은주야, 장난 그만해. 카드 좀 풀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떴을 뿐이었죠. 태주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당했다는 걸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태준 일행은 여전히 해변 공원에 있었어요. 벤치에서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한국 돌아가자. 더는 못 버티겠어. 시어머니 윤말순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귀국 항공권은 있어? 신우이 강미라가 물었습니다. 있어. 다행히 왕복으로 끊어놨으니까. 태준이 대답했죠. 적어도 돌아갈 수는 있었어요. 그럼 오늘 당장 공항 가자. 여기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세 사람은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었어요. 화장실이었죠. 공공 화장실에서 세수라도 하고 가려던 겁니다. 태주는 해변가 공공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서둘러 세수를 하고 나오려던 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물기가 있었던 거죠. 아! 태주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증이 엄청났거든요. 오빠, 무슨 일이야? 밖에서 기다리던 신우이가 달려왔어요.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목을 움켜쥐고 있었죠. 발목이. 시어머니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태준의 발목은 눈에 띄게 부어올랐어요. 제대로 디딜 수가 없었죠. 병원 가야겠어. 빨리. 일행은 택시를 잡아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진찰했죠.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네요. 골절은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해 주세요. 태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응급 처치는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치료는 입원이 필요합니다. 입원이요? 아니, 저 오늘 비행기 타야 하는데요. 그 상태로 비행기 타시면 위험합니다. 최소 며칠은 치료받으셔야 해요.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여기 더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치료 안 받을 수도 없었죠. 일단 응급 처치만이라도 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깁스를 하고 진통제를 처방했어요. 그리고 계산서가 나왔죠. 응급 처치 비용은 $1,500입니다. 뭐요? $1,500? 태주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요.
카드로 할게요. 태주는 습관적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죠. 안 될 거라는 걸요. 역시나 카드는 거절당했어요. 현금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태주는 지갑을 뒤졌어요. 남은 현금은 200달러 정도였죠. 돈이 부족한데요. 그럼 치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말은 냉정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다쳤는데 치료를 안 해준다고요? 응급 처치는 했습니다. 추가 치료는 비용 지불 후에 가능해요. 태주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어쩔 줄 몰라 했죠. 어떡하냐, 태준아. 일단 나가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태주는 깁스한 발을 절뚝이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더 막막했어요. 돈도 없고 카드도 막혔고 발까지 다쳤죠. 비행기라도 타고 가자. 한국 가면 치료받을 수 있잖아.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의사가 비행기 타면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여기 더 있을 수 없어.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직원이 태준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죠. 죄송하지만 탑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요. 의사소견서요? 네, 비행 가능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태주는 다시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비용을 내지 못해 소견서도 받을 수 없었죠. 결국 공항에서도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태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발은 계속 욱신거렸고 진통제도 떨어졌죠. 시어머니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태준도 불안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태준은 다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죠. 은주야, 제발 좀 도와줘. 나 지금 발 다쳤어. 병원비도 없고 귀국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요? 은주의 대답은 짧았어요. 제발, 카드라도 풀어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말했죠. 당신이 수술실 들어가는 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죽은 사람 냄새 난다고 했죠. 그리고 7억을 들고 떠났잖아요. 태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내가 병실에서 혼자 느꼈던 거예요. 은주야, 조금만 더 있어봐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혼자 있는 거.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주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그리고 은주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도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준 일행은 여전히 하와이에 갇혀 있었어요. 발목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돈은 바닥났죠. 결국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귀국 지원을 받으시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2주는 걸릴 겁니다. 2주라니요. 태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란 말인가요? 세 사람은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어요. 그나마 현금으로 결제 가능한 곳이었죠. 하룻밤에 30달러. 한국 돈으로 4만 원 정도였습니다. 방은 좁고 지저분했어요. 침대 하나에 세 사람이 자야 했죠.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해? 시누이 강미라가 울먹였습니다. 닥쳐. 내가 쓸데없이 쇼핑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시어머니 윤말순이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요? 어머니도 얼마나 펑펑 쓰셨는데요. 뭐, 이것이 어른한테 하는 말투야? 두 사람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오빠가 카드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나보고 어쩌라고. 은주가 막은 건데.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요. 결국 세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국 항공권이 준비됐습니다. 내일 출발하실 수 있어요. 드디어였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태주는 알고 있었어요. 은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항으로 향했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여행 갈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죠.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정현우였습니다. 은주의 변호사 친구였죠. 강태준 씨? 누구세요?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서은주 씨의 대리인으로 나왔습니다. 태주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로요? 이건 법원 서류입니다. 현우는 서류 봉투를 건넸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소송 통지서였어요. 그리고 횡령 혐의로 인한 고소장도 들어 있었죠. 횡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배우자 동의 없이 보험금을 임의로 인출하셨죠.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건 부부 사이잖아요. 법적으로는 별개입니다. 특히 수익자 변경 없이 임의로 인출한 건 문제가 됩니다. 태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요? 어머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더 불리해집니다. 현우는 차갑게 말했죠.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립니다. 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집 명의도 서은주 씨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퇴거 요청이 들어갈 겁니다. 뭐? 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까지요? 그럼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연락 주세요. 현우는 명함을 건네고 돌아섰어요. 세 사람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은주야? 태준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은주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옷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 간 거야? 태주는 믿기지 않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편지를 집어들었죠. 당신들이 하와이 갈 때 난 혼자 수술실에 있었어요. 무섭고 외로웠죠.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편지를 떨어뜨렸어요. 무릎이 꺾였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은주한테 잘했어야지. 저도 오빠 편만 들지 말고 은주한테 잘할걸. 신우이도 거들었죠. 그럼 당신들은 잘했어요? 죽은 사람 냄새 난다고 한 거 누구예요? 태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 사람은 또다시 싸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태주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승산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혼은 확정될 겁니다. 횡령건은 합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합의라니 돈이 어디 있어요? 태주는 절규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쓴 돈도 갚아야 하고 변호사 비용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집에서 쫓겨나면 살 곳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고 태주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집도, 그리고 미래도요. 하와이에서의 화려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 전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죠.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은주는 고층 빌딩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회의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실무진이 보고했어요. 은주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은주 이사님께서 제안하신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은주 이사, 그게 지금 은주의 직함이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의 지분을 바탕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 거였죠. 처음엔 자문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성실히 공부했어요. 밤낮으로 경영학 서적을 읽고 선배 임원들에게 배웠죠. 그리고 자신만의 통찰력을 더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쌓은 시장 분석 능력이 큰 도움이 됐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이사님, 점심 어떻게 하실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먹을게요.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은주는 미소 지었어요. 비서가 나가고 은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죠. 수술 후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은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죽을 것 같았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남편의 모욕, 혼자 받은 수술, 보험금 횡령. 하지만 그 모든 게 은주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게 됐어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죠. 오후가 됐습니다. 은주는 병원에 들렀어요.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상태가 아주 좋네요. 완치 판정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은주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암을 이겨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병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돌아보니 정현우였어요. 현우야, 어떻게 여기서? 나도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 우연이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재밌어. 처음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 너 진짜 대단해. 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오다니. 현우는 감탄했습니다. 현우야, 그때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뭘 친구 사이에. 그나저나 태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은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 이혼은 성립됐고 합의금 받았어. 그 후로는 연락 없어. 집은 내가 산 거였으니까 팔았어. 그 돈으로 지금 사는 아파트 샀고.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태준에 대한 감정은 없었어요. 분노도 미움도 심지어 연민도 없었죠.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은주야, 너 복수하면서 후회 안 했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오히려 그때 결단을 내리길 잘했다고 생각해. 왜? 만약 그냥 참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계속 무시당하고 짐 취급받으면서 살았겠지. 그게 더 비참한 인생 아니었을까? 은주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 내 능력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넌 잘한 거야. 해가 저물어 갔어요. 은주는 자신의 새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죠. 혼자 살기엔 조금 큰 평수였지만 은주는 좋았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은주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시댁에서 무시당하던 자신, 죽은 사람 냄새 난다는 말을 들었던 자신. 그때는 정말 작고 약한 존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았어요. 당당히 햇빛 아래 서 있었죠. 고마워, 그때의 나.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이 있는 거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후배였습니다. 이사님, 내일 회의 자료 확인 부탁드려요. 알았어요. 지금 볼게요. 은주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는 거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됐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악몽은 더 이상 없었죠. 대신 꿈이 있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 더 큰 가능성, 더 빛나는 내일. 서은주는 더 이상 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판을 바꾼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신 써줄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이야기를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은주는 다시 일어나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였죠. 그리고 은주에게는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은주는 이제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됐어요. 이사에서 전무로 승진했죠. 해외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덕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은주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죠. 전무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약 없으신 분인데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누군데요? 강태준이라고 하시던데요. 은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강태준. 1년 반 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로비에 계신가요? 네, 그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요. 1층 카페로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전무님.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를 가다듬었어요. 단정한 정장, 자신 있는 표정. 과거의 은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1층 카페에 내려갔습니다. 구석자리에 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천천히 다가갔죠. 태준은 은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야, 오래간만이네요. 은주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의 은주는 기억 속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세련된 옷차림, 당당한 자세, 빛나는 눈빛.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주가 먼저 앉았습니다. 태준도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어요. 뭐가요? 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아플 때 옆에 없었고, 보험금도 몰래 가져갔고, 하와이도 갔고. 은주는 아무 말 없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지금 와서 변명 같지만 난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도 몰랐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와이에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은주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죠. 보다시피야.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 월급도 많지 않고. 어머님과 미라 씨는요? 연락 안 해. 다들 나 탓만 하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태준은 초라했습니다. 과거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래서 오늘 왜 오신 거예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는 거 알아. 태준은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너한테 고맙다는 말도. 고맙다고요? 응. 내가 그때 날 버린 덕분에 난 정신 차렸거든. 만약 내가 그냥 참고 살았으면 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은주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깨달아봤자 소용없잖아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태준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방해 안 할게. 잘 지내, 은주야. 아니, 전무님. 태준은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너 정말 멋있더라.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카페를 나갔어요. 은주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죠.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저 지나간 사람일 뿐이었죠. 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태준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살겠지.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태준의 몫이었어요. 은주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일정 뭐지? 오후 3시에 투자자 미팅 있으세요. 알았어. 자료 준비해줘. 은주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태준과의 만남은 잠깐의 해프닝일 뿐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은주는 퇴근길에 한강을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거든요. SNS에 올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회사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 전무님 멋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은주는 댓글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따랐어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태준을 만난 것에 대해서요.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확인한 것 같았죠. 자신이 정말로 과거와 결별했다는 걸요. 더 이상 그 시절의 은주가 아니라는 걸요. 은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어요.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현우였어요. 은주야, 내일 저녁 시간 돼? 왜? 축하해주고 싶어서.
전무승진했다며? 어떻게 알았어? 뉴스 떴더라. 우리 은주 대단하네. 은주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좋아. 내가 쏠게. 전화를 끊고 은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대됐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은주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요. 서은주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멋진 이야기로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